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윤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1시간 동안 유리식,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유리식, 유리수를 이용해서 분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들을 다루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걸 통해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교육과정상 유리함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실력정석 교재에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금 고1 과정 배우고 있잖아요. 이 고1 과정 내용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 그래서 그 알파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바로 실력정석 교재의 227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요, 이렇게 분수 형태의 그래프, 흔히 말하는 분수함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분수함수 그래프로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이제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 형태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 형태라고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2분의 2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막 이런 그래프는요, 현재 여러분 고1 과정에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모가 2차인 x제곱 플러스 1분의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 분수 형태의 그래프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릴 수 없을까라고 하면은 그걸 그릴 수 있는데, 언제 배우냐면요, 이과 수험생들만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지금 우리가 고1 수학, 그냥 수학 상하를 배우고 있잖아요. 수학 상하 배우고, 확률과 통계도 배우고, 그리고 또 수학 1도 배우고, 수학 2도 배우고, 그 다음에 6번째 과목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어떠한 함수가 나오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그래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정형화된 형태밖에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시고 요걸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인데 분모의 1차식인 것만 그릴 수 있습니다. 1차식인 것만. 분모가 1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이렇게 상수 형태. 역시 이 형태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1차, 분자 상수. 알겠죠? 자, 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우선 그래프 형태가 쭉 나와 있고,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고요. 요 그래프는 아마 점을 찍으면서 미리 그려봤던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분모가 0일 수가 없으니까 x가 0일 수가 없어. 그 다음 또 하나, x가 양의 값을 가지면 그것의 역수기 때문에 y도 양의 값을 갖습니다. x가 음의 값을 가지면 y도 음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입니까? 보통 흔히 말하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부르는, 그제 중학과정에서 반비례 그래프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이 그래프는 제1사분면 x가 양수이면 y가 양수이고 x가 음수이면 y가 음수인 부분에서 그려집니다. 점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1을 지납니다. x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2가 되면은 2,2분의 1을 지납니다. 3,3분의 1을 지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분의 1,2를 지납니다. 2분의 1이 되면은 2가 되는 거죠. 3분의 1이면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쭉 연결해 놓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네,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고요. 여기도 점을 찍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대칭성을 통해서 이 그래프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의 x분의 1 되는 거 확인했어요.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기함수.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원래식의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들은 원점 대칭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다는 것을 추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y는 x분의 1 그래프, 흔히 말하는 반비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x 값이 무한히 커지면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됩니까?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 0이 되지는 않죠. 이건 뒤에 가서 극한의 개념이라고 해서 다시 배우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 그래프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그래프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을 부릅니다.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점근선은 뭐냐면요, 한없이 가까워져서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그러한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은 이 곡선이 x가 커지면은 한없이 어떤 직선에 가까워져. 그게 뭡니까? 바로 x축이야. 그러나 그 x축에 만나지는 않아. 그런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점근선을 가지는 함수를 여러 개를 배웁니다. 뭐 뒤에 가서 탄젠트 함수도 배우고 로그 함수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점근선인 함수들을 배우면서 점근선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제 지금 처음 등장을 했으니까 이 점근선 용어를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볼까요? K 값이 만약에 1이 아니라 2가 되면 4 Y는 x분의 4 같은 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는 1,1을 지났지만 이 경우는 2,2를 지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1, 얼마 1,4를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1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커지면 전체 덩어리는 0에 가까워지는 그래프는 공통입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고요. 당은 여기 그려지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y는 x분의 k, 다시 말하면 y는 x분의 여기 상수인 그래프는요.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를 동일하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다시 말하면 뭐 x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상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보면은 요 그래프는 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럼 요 식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x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질문,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죠.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무슨 축 대칭입니까?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되니까 요게 아래로 접어 올리고 요게 위로 접어 올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볼까요? 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요 마이너스를요 분모로 집어넣어 가지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관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니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 그래프, 이거 y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쌍곡선이다. 이 용어 되게 어색하지만 이 쌍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상위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곡선, 점들의 집합, 이걸 쌍곡선이라고 배우는데 이게 현 교육 과정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쌍곡선은 그냥 곡선이 두 개가 짝으로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다. 그러니까 x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x축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x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y축에도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점근선이 x축도 되고 y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K가 양수이면 제1, 제3, 4분면에 그려지고요. 음수이면 제2, 제4, 4분면에 존재하고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만 다루게 되느냐? 아니죠. 이 형태를 변형한 형태를 다루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Y는 x-1분의 1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x축, y축이 있으면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점근선이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y는 x분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해볼까요? y는 x-1분의 1 플러스 1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y는 x분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 대신에 x-1 넘어가니까 y 대신에 y-1이니까 x축, y축이 있으면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점근선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요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요, 통분을 해보니까 x-1분의 여기 하면 x-1 플러스니까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분수함수 그래프는 분모가 x에 관한 1차식, 분자가 x에 관한 1차식.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전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쪼개면 되겠습니까? y는 x-m 분의 k 더하기 n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쌤, 이 a하고 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적당히 정리하면은 여기에는 분모에 관한 1차식을 상수로 만들 수가 있고요.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과정이 이제 요 a하고 c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쌤이랑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간단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2번에 나와 있습니다. y는 x-n분의 k 플러스 n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당연히 평행이동하니까 점근선도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가 m, n에 대해서 대칭인 쌍곡선인데 원래 쌍곡선은요 원점 대칭이었잖아. 근데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그 대칭이 되는 기준이 되는 점도 평행이동이 된다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 점근선은 x는 m, y는 n이 된다. 되겠니? 좋아.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약간 번외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의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한두 문제 정도가 실력성수 교재에 있습니다. 뭐 가볍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1차식 형태하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가 덧셈이나 또는 뺄셈으로 연결된 형태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문제인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그래프 그립니다. y는 k 프라임 x라는 이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를 갖다가 하나씩 함수값을 더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필수 예제 27-7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유리함수 자체, 분수함수 자체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변형이 되는 형태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이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7은 3x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갰냐고 물어보시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자 보세요. 점근선도 평행이동 되는 겁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점근선이 평행이동이 되는 거고요. 요 그래프 값이 여기 k 값이 양수기 때문에 제1, 제3, 4분만 그려졌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요런 점 있잖아요, 이런 점.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르죠. 이 x절편 같은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 알겠어요? 그래서 x절편 표현하는 방법은 y자리 0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y자리 0을 대입하게 되면은,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는 거죠. 여기가, 분자가 0이 돼야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y절편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x자리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0 대입하니까 3 플러스 4니까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잘 봐. xy,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인데 굉장히 이상해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점점점 이렇게 바꾸니까 y는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y가 있고요. y가 있네요. 따라서 이 식의 y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식은 x-3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2x 마이너스 4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y를 묶어가지고 x 빼기 3에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니까 이게 뭐지? 잘 봐봐요. 선생님 하나 보세요. x 빼기 3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2x가 있잖아.
그럼 이게 얼마가 있으면 좋냐면요. x 빼기 3하고 마이너스 2x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6이 있어야 돼요. 요만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요걸 계산하게 되면 약분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 4밖에 없는데 6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해야지 원래 식과 똑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구하고 요렇게 한번 구해서 계산을 하시면 요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된 거예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요 분수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축으로 3만큼이에요. 마이너스 3 아니에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입니다. 플러스 2 아닙니다. 조심하고. 자,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x축으로 3만큼이니까 전분선도 3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전분선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그려져. 왜? 이 값이 음수니까. 절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이렇게 그려지는 건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점을 미리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까? 뭐 이건 상관없겠네요. 이런 그래프.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 별거 아니지만 제일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분수함수 그래프를 매끄럽게 그리는 방법들. 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섭섭하잖아, 그지?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쌤이 약간 번외편이라고 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형태의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렇게 연산하니까 x가 남고요.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1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 그래프가 x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조금 유명한 그래프니까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x분의 1의 그래프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자, 그리는 방법. y는 x라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게 y는 x야. 그 다음에 y는 x분의 1이라는 곡선을 그립니다. 자, y는 x분의 1. 그 다음 뭐 하냐면요.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 더하게 되면은, 보세요. 현재 만나는 점 보입니까? 이거는 똑같은 값이 두 개니까 두 배 하면 되는 거야, 더하게 되면. 이런 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값이 점점 줄어들고 이 값이 점점 커지지. 그럼 실제로 요 두 개 더한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하는 것을 뒤에 가서 미분 공부할 때 배웁니다. 지금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x가 하나씩 커지면 되면 요건 점점 0이 되는 거니까 요 직선에다가 이걸 더하는 건데 요 직선 잘 안 보입니까? 그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요 직선하고 이 곡선이 있으면은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을 더하는 건데 이 곡선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나중에 후반부가 되면 더해봤자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요렇게 요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지만 결국은 이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야. 왜? 이 곡선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0에 가까워질 때는 이 직선이 0에 가까워지죠. 그러나 이 곡선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곡선보다는 크기 때문에 급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이제 y는 x 플러스 x분의 1의 그래프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요 최소가 되는 점이 실제로 이 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 여러분 수준에서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뒤에 가서 그냥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그냥 말 나온 김에 써볼까요? 미분을 배우게 되면 이과만 합니다. 이과만. y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있으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 값이 1이 되고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능력이 된 걸 착각이 되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실제로 x가 1이 되는 순간이 가장 뭐 극소라고 부르는데 가장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되는 것을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배우게 됩니다. 기대되지? 자, 하여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문과 수험생들은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어요.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뭡니까? 요 그래프를 어떻게 되나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니까 이걸 그대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는 뭐 요렇게 되죠, 그래프가. 요거는 y축 1만큼만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어요?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네. 볼게요. 이 식은
똑같아요. x-1이 있으면 x제곱 빼기 x니까 x로 묶어내면은 x-1, 마이너스 2. 다시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x에 더하기 x-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자, 보세요. y는 x하고 y는 x-1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네. 자, x축, y축. 그래서 이게 y는 x야. 그 다음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를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야. 예,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제2사분면하고 제4사분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 이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지금 더하는 거야. 자, 이 점이 얼마인지 잠깐 구해볼게요.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0,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 봐. 노란색 그려볼게요. 이 0일 때는 요 점이 그대로 지나는 겁니다. 왜냐면 0하고 2를 더하면 그냥 그대로 2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값이 양수기 때문에 요 그래프에다가 양의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히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이 그래프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겠고요. 특히나 x가 무한히 작아지면 이 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야. 이 그래프 더하기 0 하면은 이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뒤로 가면은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좀 어색하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이걸 더하게 되면은 요 값이 양이지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위쪽에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무한히 가면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랑 이걸 더하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답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래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의 그 논리를 한 번쯤 확인을 하면 여러분이 뭔가 좀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분수함수 형태를 평행이동한 기본적인 형태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27-9번. 자, 함수 fx의 역함수가 f 역함수 x가 이렇게 됐을 때 a, b, c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일 때 이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공식도 있습니다만 공식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 외우지 마시고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요 함수의 역함수가 이거라는 뜻은 이 함수의 x, y 위치를 바꿔 놓으면 이 그래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 현재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 y는 ax 빼기 3 bx 더하기 c 요것의 xy 위치를 바꿔 놓으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랑 지금 다시 y는 x-1분의 3x-2 이거 xy 위치를 바꾸면은 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문자가 좀 많으니까 보기 싫잖아. 거꾸로 여기서 xy 위치를 바꾸면 얘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이걸로 이거 하나, 이걸로 이거 하나 사실 난이도도 비슷한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요거의 xy 위치 바꾸면 얘가 되고요. 요거 xy 위치 바꾸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예, 요걸 바꾸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xy 위치 바꾸면은 x는 ay 마이너스 3분의 by 플러스 c가 되고요. 양변을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보세요. 곱하게 되면은 이 값이 axy 빼기 3x equal by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고 by, axy 따라서 y가 공통으로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따라서 이 식은 y는 ax 마이너스 b 분의 넘어가니까 3x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실제로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여기는 요 지금 식을 두 개 봤더니 요거랑 요게 지금 서로 체인지가 됐어요. 맞습니까? 3하고 b가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a하고 c는 어떻습니까? a하고 c는 그대로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게 공식이 있습니다만 공식 외우지 마.
그냥 직접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거랑 요걸 비교했더니 3x가 동일하네. 따라서 c가 얼마가 됩니까? c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 b가 얼마가 됩니까? 역시 b도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7-10번. 함수를 처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다음 네 함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A라고 하자. 1-x, 1-x분의 1. 뭐 이거. F, G, H, 뭐 K 이렇게 했네요. 그랬을 때 다음 함수가 A의 원소임을 보이십시오. 다음 모든 함수 정의역은 X는 0이 아니고 X가 1이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정의역이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K하고 F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요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A라고 할 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이 A 집합이 원소임을 보이는 거죠. 뭐 하는 거야 그대로. 여러분 K 합성함수 fx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K 합성함수 f를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합니까? fx가 여기 있네요. 이 값은 그러면 K에 괄호 열고 1-x가 되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요 1-x를 그 K 함수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값은 분모가 1-x가 됐는데 x 자리에 1-x. 여기다 1-x 대입하면 1-x-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이렇게 따라서 -x가 되고요. 분자 분모에 -1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은 x-1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함수인가 봤더니 x-1분의 x라고 하는 게 hx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hx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괄호 1번 문제는 이게 hx가 되므로 hx 그래프가 a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이런 방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다기보다는 분수함수나 분수식을 연산을 해보자. 왜냐면 어차피 봐봐, 우리가 앞에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배웠잖아. 맞아? 그럼 이 합성함수, 역함수를 배웠으면은 분수함수도 합성함수, 역함수를 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 27-10번이잖아요. 앞에 9번이 뭡니까? 분수함수의 역함수였어. 이 9번이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한 거야. 그래서 분수함수의 합성함수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지. 알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hx 역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hx의 xy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쌤이 그냥 이거는 하면 되지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 0이 들어가 있잖아. 요거 위치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는 값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미안해요. 취소. hx 이게 아니구나. 이거. 자, 요거 위치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보세요. hx의 역함수 x는 자, 이거랑 이거.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식이 지금 x-0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요 x 앞에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개수가 1이 되고요. 1하고 1이 바뀌는 겁니다. 요 앞에 개수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h 역함수 x가 그대로 그냥 hx하고 똑같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f 합성함수 g는 h가 되는 이 f가 역시 이 원소임을 보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주어진 걸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f 합성함수 gx가 뭐냐면요. f 합성함수 gx가 되고 요 식은 f 합성함수의 g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1-x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hx하고 똑같으니까 hx가 뭡니까? x-1분의 x하고 똑같대. 이거를 만족하는 fx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구하는 방법이 실제로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가장 기본은 이게 f 이상한 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f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기 주어진 식을 새로운 문자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 식이 ft가 되고요. 그 ft가 이 식을 역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1-x가 분의 1이 t야. 역수를 취하면 1-x는 t분의 1입니다. 그럼 x가 뭐냐면요.
x 넘기니까 1-t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식은 x-1이니까 여기다 1을 빼니까 뭡니까? -t분의 1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의 x가 뭡니까 방금? x가 뭡니까? x가 1-t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분자분모에 t를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이 남고요. 여기는 t가 되고 빼기 1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니까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1-t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1-t 무슨 말이야? ft가 1-t란 말은 fx가 뭐란 뜻이야? 1-x란 뜻이야. 그래서 그게 있습니까? 봤더니 1-x가 fx란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예, 지금 주어진 요 라지 fx는 구해보니까 예, 그냥 fx하고 똑같고 요게 A집합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좋아요. 네, H 합성함수 G는 F인 G. 이거는 이제 방금 했던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H 합성함수 G는 F인 G를 구하는 과정이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양변에 H의 역함수를 그냥 합성을 왼쪽에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H의 역함수, 합성함수 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H의 역함수를 이 식의 왼쪽에다 합성을 했습니다. 합성을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F 합성함수 G와 G 합성함수 F가 다르므로 이렇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항등함수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좌변이 G만 남아서 G는 H 역함수 합성함수 F를 하면 됩니다. F는 나와 있죠. H 역함수는 우리가 아까 구했었죠. H 역함수 아까 뭐에 똑같았습니까? 2번에서 H하고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이 식은요. 자 보세요. G는 어떻게 구합니까? gx는 어떻게 구합니까? h 역함수 합성함수 fx.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함수끼리 이런 관계고요. 요 x를 대응시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식은 fx 아래에 뭘 대입한다고? 1-x를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h 역함수가 h하고 똑같은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요. 여기 주어진 식의 x자리에다가 1-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1-x-1 분의 1-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사라지고 양변의 분자분모에 x를 곱하면 x분의 x-1 되면서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바로 kx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A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 27-11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야. 왜냐면 막 이 집합의 좌표가 나오고 조건제시법이 나오면서 헷갈려 보이지만 하나씩 이 조건을 해석하다 보면은 또 의외로 굉장히 평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과 같은 두 집합 A, B가 있다. x, y는 mx. 이게 무슨 말입니까? y는 mx를 만족하는 x, y가 원소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제시법을 읽는 방법인데 조건제시법은 무조건 여기 있는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x, y. 다시 말하면 좌표예요, 좌표. 그러니까 좌표가 A집합의 원소입니다. 좌표가 원소라는 말은 y는 mx를 만족하는 x, y가 원소라는 뜻이니까 그냥 y는 mx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 A라는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걸 만족하는 x, y.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점이 바로 B의 원소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둘이 교집합이 없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그래프가 안 만난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만나게 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고요. 이때 이 앞쪽에 y는 mx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뭐 평이하고요. 요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걸 그릴 수 있는가가 이제 승부처가 되는 거야. y는 절대값 x-1 분의 절대값 x-1. 뭐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것을 미리 배우진 않았지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 배웠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갭니다. 0이 되는 값이 x가 0도 있고요. x가 1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통해 쪼개는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근데 등호 들어가고요. 1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는 클 때. 자, 이때 조심할 것은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0은 될 수가 있습니다. 0은 여기 들어간 거 이렇게. 이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0보다 작으면 이것도 음으로 풀어주고 이것도 음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모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x가 0하고 1 사이가 되면요. 여기에서 양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으로 풀어지고요. 이 부분은 역시 음으로 풀어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x 1분 그러면요. 다 양수로 풀어지죠?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상수함수가 되고 이 부분만 분수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수함수도 살짝 변형을 해볼까요? 이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돼서 결국 이 식은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x축, y축, 그리고 x가 1일 때 됐니? 그 다음에 보세요.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2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뭐 이 그리면은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2를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된 그래프 되는 거야. x가 0하고 1 사이에는요. y는 마이너스를 따르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대신 0일 때는 2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분수함을 따르는데 y는 x분의 2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형시킨 거니까 점근선이 y는 1, x는 1이 돼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뭐만 살아남습니까? 요것만 살아남는 거죠. 이 부분은 안 그려지는 거고 이 부분은 안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만나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입해보면 돼.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0 대입하면은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 되면 이 점을 딱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뭐예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내가 찾고 싶은 바로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싹 모아놓은 거야. 이거하고 A집합 원소하고 어떻게 되는지 찾는 건데 A집합 원소가 어쨌든 둘이 안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이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서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만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만나게 되는 한계가 언제일까 봤더니 첫 번째 여기에서 요렇게 돼서 요 점을 지나게 되면 딱 안 만납니다. 이 점이 바로 B집합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뭡니까? 1,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요렇게 생긴 요 곡선하고 접하는 순간 여기까지는 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은 전부 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접하는 순간에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하는 순간 되기 직전까지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요때가 답이고 접하기 직전까지가 답이고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면 이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함수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프는 낯설지만 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M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접하는 순간보다만 작으면 돼. 그럼 그 접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봤더니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했죠. 잠깐만요. 이거가 있어 봐. 이거 가지고. 이거 보입니까?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mx. 자, 이 식의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연립해서 판별식 0이라고 푸는 건데 현재 교육과정상 이 내용을 갖다가 판별식으로 푸는 것을 앞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는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의 사고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해보겠습니다. 곱해 미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x의 제곱 플러스 mx가 됩니다. 다 한쪽으로 몰아보니까 맞죠? 식이 지금의 네, 한쪽 몰아보니까 이 식은 m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판별식을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은 b의 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c니까 더하기 4m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따라서 이걸 정리하니까 m의 제곱 플러스 6m 그죠?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이 뭐가 되냐면은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니까 8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뿔마 2루트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접하는 걸 봤더니 접하는 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생겨 접하는 거 맞잖아. 근데 답이 두 개 났단 말은 접하는 방법이 두 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또 있을까 봤더니 실제 이 그래프가 여기에 끝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가 큰 것과 작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큰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8 중에서 플러스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y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가 만만치 않지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의 최상위권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 텐데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제 유리식 그리고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